오늘의 투데이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인데요. 한 국가 경제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국채금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과 그리스의 국채금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귀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금리의 괴리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우려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와 독일 간의 경제 상황 격차가 뚜렷해질수록 오히려 기회를 찾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어떠한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윤 연구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리포트의 제목이 유로존 금리 균열 시대 안에서 찾는 기회라는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참 어려워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1999년에 이제 유로존이 창설이 됐는데요. 창설된 이후에 그 유로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은 유로존 회원국 간의 금리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금리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데 그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리스와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독일같이 우량한 국가들과 시장에서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그리스 정부의 회계 부정 스캔들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독일은 독일 그리고 그리스는 그리스다라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일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고 그리스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균열 시대라는 것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과 같이 그리스와 독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담은 거고요. 금리 균열 시대에는 유로존 내에서 건전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질 것이라는 뜻에서 제목을 금리 균열 시대 안에서 찾는 기회라고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전까지는 이 그리스와 독일 간의 경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리상 비슷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다시 그리스와 독일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어떤 경제 판단하기 더 쉬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독일과 그리스의 금리 상황은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그리스 부정회계 스캔들이 터지면서 좀 그 이후를 좀 들어보고 예. 싶어요. 가장 최근이 2014년부터 그렉시트에 대한 위기감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독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에서 보면 두 국가 모두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벗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비슷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인식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독일은 독일답게 이제 우량한 국가, 그리고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좀 비우량 국가로 구분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자본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금 쏠림 현상.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보다는 독일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초중반에 유로존이 창설된 이후에는 특징적인 점이 그리스나 독일이나 구분 없이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빠르게 유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현상은 재현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유럽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한다고 본다면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유럽에 좀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럽을 볼 때 이제 총량 지표, 그러니까 유로존 지표를 볼 때 독일하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같이 봤었지만은 앞으로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하는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급진 좌파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자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자, 이 유로존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의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를 한다면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드마크라화,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화를 부활을 시켜서 통화를 절하시키고 다시 이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고요. 따라서 이제 유로존의 그 유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은 이전과 같이 이제 유로존 전체로 봤을 때는 예전과 같은 이제 강한 펀더멘탈을 기대하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그리스의 탈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이 자본의 쏠림 현상은 아무래도 그리스보다는 독일 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